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한 번에 날려드리려고 분석하는 홈런 한김 타자입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할 순 없지만 여러분이 경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탄자니아와 불가리아입니다. 탄자니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무수바하고 사마타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아브라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가리아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데스포도프하고 민체프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루세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측면 공격 위주로 공격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불가리아 입장에서 측면을 잘 틀어막으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수비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경기 도중에 최종 수비 진영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벌어져 있는 탄자니아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향해서 불가리아의 플레이메이커 데스포도프가 절묘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불가리아의 우세 속에서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몰도바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미오브스키하고 디모스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추릴로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도바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포솔라치하고 카시코프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다마스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마케도니아는 윙포워드 디모스키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스트라이커 미오브스키에게 컵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북마케도니아의 공격 퍼포먼스를 몰도바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의 우세 속에서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코소보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일단 수비에서는 예선에서 대량 실점을 잘 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점을 하는 시간대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45분 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르메니아의 단점은 그만큼 뒷심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수비진 정도를 제외하면 A매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 긴장감에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고 미키타리안 이후에 확실한 에이스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전력은 괜찮습니다. 레그로바, 무리키, 라흐마니 등 5대 리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주축이고 유럽 상위권 팀들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하는 전력입니다. 물론 아직 코소보가 신생 국가대표팀이라서 조직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아서 지는 모습을 잘 만들지는 않으나 잘 이기지도 못하는 양상입니다. 무승부가 너무 많았던 것이 결국 유로에서 코소보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수 단질은 코소보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직력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핸디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그래도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대량 실점을 면하고 있기도 한 상태입니다. 2.5언더 양상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노르웨이와 체코입니다. 노르웨이는 홀란드가 있으면 경기가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홀란드의 득점력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홀란드의 기동성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코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의 안정성이나 압박을 중시하는 편인데 중앙이 쌈싸먹혀버리는 상황이라면 중원에서 전방으로 가는 볼 순환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코는 2위로 유로 예선에는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힘과 자신들이 컨트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크방카라나 흘루책 같은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기동성 있는 역습 성향에 강한 편입니다. 물론 노르웨이가 홈에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역습 성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2023년에는 다득점 승리가 한 번뿐이었다는 점은 아쉽기는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5언더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홀란드가 있으면 노르웨이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노르웨이를 상대로 체코가 압박 라인의 적극성을 늦출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를 컨트롤하는 플랜에 비해서 체코가 기동력을 발휘하는 상황에 더 적합한 구성이고 2023년에도 크게 득점력이 부각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자료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의 적중률은 없지만 100%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자신이 있습니다. 매번 정답을 맞추진 못하면서 연패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하고 길게 보신다면 분명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윤을 추구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생긴다면 가입 없는 스포츠 소통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포츠 정보방에 들어가려 하면 사이트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권유 하나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되고 추후에 있을 저희들의 소통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